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느낌으로 잡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1일 날 라이브 방송으로 홍백을 700명이 넘는 분들과 같이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과 일본 방송을 같이 봤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먼저 홍백의 시청률 이야기를 해보려면 이번 홍백 시청률이 작년보다 근소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도 놀랐어요. 무조건 시청률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일본이 한국보다 사람들이 TV를 안 보기 시작한 게 좀 더 빨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같이 10초 이내에 서비스가 유행한 게 진짜 오래전이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점점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률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뭐 10대들을 위해서 몇 팀 더 넣고 MC 바꾼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4시간이 넘는 방송을 보겠어요? 10대들 입장에서 방송이 너무 길고 또 어쨌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상 1시간짜리 방송도 보기 힘들어 하는데 4시간짜리 방송을 어떻게 봐?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송이라서 포맷 자체가 그런 요즘 사람들이 보기 힘든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분이 넘어가는 영상도 못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이런 몇 시간짜리 음악 방송을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30%가 넘어가는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도 뭐 대단한 거고, 사실 반대로 그렇게 오래된 구성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이제까지 이 방송을 굉장히 오래 봤던 전통적인 시청자들이 그래도 이 방송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건데요. 한국에서 트로트 방송들이 시청률이 높은 것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률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맷을 바꿔버리면 시청률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전통의 프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가수별로 시청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유튜브에 조회수도 있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유튜브에는 무대 풀버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분 맛보기 영상이고 모든 무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가수별 시청률은 사실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수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정확히 몇 분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방송 틀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청률을 보면 방송 시작했을 때가 가장 낮고 방송 끝날 때가 가장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별 시청률도 그냥 초반에 나온 가수들이 시청률이 낮았고 후반에 나온 가수들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대나 그 전후 사정의 영향이 크지 가수 개인의 파워의 영향은 크게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누가 나왔을 때 높았다더라, K-POP 가수 나왔을 때 몇 프로였다더라, 이거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K-POP 팀들이 몇 팀 나갔기 때문에 K-POP 팀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뭐 그 팀의 개인 기록을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홍백에 한국에 있는 팀 3팀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K-POP을 하는 팀이 5팀이나 나갔는데 그냥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 K-POP의 영향력이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홍백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쿼터를 K-POP에 배분을 한 거예요. 전체 아이돌 숫자에서 따져보면은 K-POP 팀들이 한 30-40%? 그러니까 40%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비중을 홍백이 할애한 거다. 이게 사실 시청률을 위해서는 K-POP 팀들을 많이 부르는 것보다는 중장년층을 공략하는 게 시청률은 더 도움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홍백은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로 K-POP을 선택을 했고 뭐 그 자체로서 K-POP에게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더 많은 팀들이 출전했으면 좋겠어요. 홍백을 처음 보는 한국분들은 이 방송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열린음악회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요거는 그냥 이 방송 하나만 봐서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전체 일본 문화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근데 반드시 먹어야 할 이유는 없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에요. 설날 떡국이라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먹을 수 있고, 먹는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것처럼 홍백은 그냥 굉장히 오래된 방송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그냥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일본 문화 속에 자리 잡은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바쁘게 1년을 살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그의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음악을 확인해보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 어쨌든 가족들이 그 마지막 날에 TV 앞에 모이게 되는 그냥 계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히트곡들도 뭐 나오면서 예전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제작진들은 최대한 풍성한 라인업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방송 자체의 특별함이나 뭐 재미보다는 그냥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더 큰 방송이에요. 근데 어쨌든 시청률이 30% 넘게 나오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30%가 넘는 시청률이 나오는 음악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청을 받는 음악인들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마케팅이 되는 거니까요. 저 또한 역시 올 한 해 일본 음악을 결산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홍백 중에서 라인업은 가장 풍성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음악이 나왔고 현재와 과거 음악의 밸런스도 좋았고요. 뭐 올해는 K-POP 팀들도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뿌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무대는 저는 바운디였어요. 바운디가 처음 나왔는데 와 완전 요즘에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처럼 보여갖고 재밌네. 엄청 오래 활동을 한 가수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냥 딱 곡 한 곡 부르는 느낌이었는데 바운디는 그냥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요즘 사람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노기자카 46 무대도 기억이 남아요. 거기서 그 사이토 아스카라는 노기자카의 1기생 막내 멤버가 이 홍백 무대로 이제 팀을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가 첫 센터를 했던 예전 곡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일을 할 때 노기자카 46이 막 데뷔 초였어요. 그래서 인기 하나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 전부 1기생만 있었을 때 제가 노기자카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내였던 아스카가 졸업을 한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이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잔 올스타즈와 안전지대를 홍백에서 한꺼번에 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엑스의 요시키님과 라르크의 하이도님이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해서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요. 이래저래 뭐 풍성한 라인업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아쉬운 거는 뭐 유우리님이 나오지 않은 거? 그리고 타니유키님도 나오면 좋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상은 했는데 우타 원피스의 우타 캐릭터가 나올 때 아도우님이 라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우타님이 버추얼 가수 나와서 립싱크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우타가 출연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뒤에서 아도가 라이브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방송에 우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도는 상관없이 그냥 우타가 립싱크로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백에서도 저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도 홍백은 좀 중요한 방송이니까 특별히 아도님이 뒤에서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했는데 그냥 우타만 나왔어요. 그래서 애초에 아도 이름을 안 넣나 보네. 근데 올해부터 아도가 본격적으로 그냥 얼굴 공개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요. 이제까지 얼굴 비공개였는데 그러면은 올해 홍백에서는 아도 라이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좀 몰랐는데 이번에 아리요시님이 나왔어요. 아리요시가 일본의 유재석님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일본에서 MC로서 1위에 있는 개그맨이신데 사실 콘셉트는 아리요시는 좀 독설 캐릭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재석님과 캐릭터는 다른데 결국 MC를 재밌게 잘 봐서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있는 거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요번에 그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개그맨 분이 있어서 그분을 추모하는 의미로 나오셔서 노래를 했는데 뭐 그런 의미 때문이라서 그런지 아리요시님이 되게 진지하게 노래를 했는데 전 그것도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 아리요시님이 나와서 또 든 생각인데 전 개인적으로 홍백보다 가키라는 예능방송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게 연말 30일 날 같은 시간에 홍백도 하고 그 가키가 연말 특집을 하는데 그 약간 둘 중 뭐를 보냐, 이게 일본에서는 취향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키라는 예능 방송을 보는 파였는데 お前の青春って何なんだよ。 하루? 이 방송 자체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31일 날 하는 연말 특집만 없어졌어요. 이게 원래 웃으면 안 되는 시리즈라고 한국에도 조금 알려졌는데 24시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출연자들을 계속 웃게 만드는 장치를 넣어서 그래서 그 출연자들이 웃으면 엉덩이를 맞는 기획이에요. 이걸 제가 언뜻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그맨들이 뭐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31일 날 원래 24시간 동안 촬영을 해서 그걸 한 4시간 반으로 편집을 해서 항상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2020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어요. 이 기획만. 이 방송이 그냥 단순히 그 4시간 동안 웃기는 게 아니라 이건 예능계의 홍백처럼 1년 동안 일본 예능에 있었던 사건들을 총정리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 꼭 예능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유명했던 사건도 패러디하고 예능계에 있었던 사건도 패러디하고 유명했던 개그, 뭐 유행어 그런 것들이 총집합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 방송을 보면서 일본에서 올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게 유행했구나, 어떤 개그가 재밌었구나, 유행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졌었어요. 제가 일본의 그 오하라이 개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콘셉트라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일본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방송국의 검열들이 굉장히 강해졌었어요. 일본도 방송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불편러, 이것저것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좀 빨리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예능 방송들이 못하는 것이 많아지고 개그맨들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로 이동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일본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일본은 막 과학적인 거 많이 하고 때리고 선정적인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본도 그거 점점 이제 방송에서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최근 분위기는 아예 개그맨들이 연예인처럼 변했어요. 아이돌처럼. 그러니까 엄청 웃기는 개그맨보다 웃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미지가 더 좋은 개그맨들이 되게 아이돌 같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은 개그맨의 시대는 왔는데 개그의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재밌는 개그들은 점점 사라졌는데 개그맨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게 한국으로 비교하면 이용진님을 예로 들면 좀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이용진님도 재밌지만 그런 개그 스타일이나 그 깔끔한 캐릭터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데 정말 재밌고 웃긴 사람들보다는 그런 이미지나 캐릭터가 좋은 개그맨들이 진짜 아이돌처럼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인기 개그맨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개그들은 점점 좀 단순해지고 있고 이런 강하고 선정적이고 좀 독한 개그를 했던 재밌던 사람들은 유튜브나 그런 쪽으로 가서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붐을 이뤄내고 있고 뭐 그런 상황? 한국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좋아했던 이 가키의 웃으면 안 되는 시리즈는 뭐 매년 반복되는 패턴의 식상함도 있었고 출연진들이 좀 노쇠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때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2020년에 마지막으로 중지가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닌데 한국도 일본도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변해가는 걸 느끼면서 나도 점점 시대 한편으로 밀려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계속 시간은 흐르고 또 1년 열심히 해봐야겠죠. 올해는 굉장히 많은 오디션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도 시간 되는 한 다양한 방송 리뷰랑 또 계속 J-POP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